예. 자, 이번 시간에는 그 85쪽 무상성계 나온 거죠. 무상. 예, 무상은 이거죠. 예. 상속이나 정려. 상속 정려는 예, 계약일이다. 원칙이 계약일인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속 정려 기부가 나오죠. 기부도 그 계약일, 약속한 날 계약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분하겠습니다. 상속은 뭐라 한다? 상속 개시일. 정려는 뭐 계약일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무상취득은 뭐라 한다? 계약일을 한다. 단 예외로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아시겠죠? 다시 무상취득은 뭐라 하고? 계약일. 단 상속은 뭐라 하고? 상속 개시일. 됐죠? 예. 다음 예, 그거 한번 넘겨볼까요? 85쪽에 보면은 그 일타 보면은 뭐 유정 하는 말이 나오네, 그죠? 유정 아시죠? 유언에 의한 정려. 예. 뭐 내가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죠? 내가 죽을 때 누구한테 정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유정 계시일이다, 그죠? 86쪽 한번 보세요. 86쪽 부동산의 원시취득이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그 첫째 건축 개수 나왔다 그죠? 그게 바로 뭐 신정축이라 보시면 돼. 이거 아시겠죠? 신축 정축은 언제를 한다?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그 뒷말 내주는 날 이런 거는 막 그냥 빼버려. 사용 승인서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용 승인서 알겠죠? 예. 그럼 뭐 이거 뭐 사용 승인서 준공 검사 뭐 준공 완공 완료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법상 세법상 표현은 사용 승인서다.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사용 승인서. 우리가 법상 표현되어 있는 이런 용어를 자꾸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말보다는 알겠죠? 뭐 준공 필정 이런 말 같은 뜻이지만은 시험에는 요 말이 나옵니다. 사용 승인서. 그러니 자꾸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요 용어를 익혀놔야 되죠. 그죠? 그래 좀 익숙해지도록. 예. 사용 승인서다. 그죠? 예. 그 뒤에 보면은 뭐 나오는데 자, 요 잠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보세요.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다. 그죠? 잔금을 준 날 우리는 사실행위다. 사실취득이죠. 그죠? 사실행위. 그런데 등기하는 거는 형식행위잖아. 그죠? 그런데 요걸 원칙이지만은 만약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등기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잔금 지급일이 우리가 사실상 행위지만은 사실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등기를 먼저 하면은 뭐라 하고 형식과세를 택한다. 법상 유리한 쪽이죠. 법에서는 세금 받을 때 하도 유리한 쪽, 정부 기준에서 봐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한다. 그럼 만약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 보시면은 그 뭐 사용 승인서 나오잖아, 그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에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입주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이날부터 우리가 취득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완성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급해서 아파트 들어갔다. 그럼 그날이 취득이 되어버립니다. 사용 승인서를 하기 전에 사실 만약에 그죠? 요 승인을 받기 전에 이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을 먼저 해버렸다. 그러면 이날 돼요, 이날. 알겠죠? 예, 항상 이런 경우를 이거는 우리가 뭐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 뒤에 뭐 말이 나옵니다만은 항상 이런 말들은 뒤에 따라 붙는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2번과 3번에 보시면 도시개발법 나옵니다. 그죠? 3번에 보시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공법 시간에 이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이거 과거에 뭐 도시재개발법이라 그러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딱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준공검사 증명서. 이건 또 별 일어나죠. 그죠?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용어를 갖다가 좀 이렇게 통일해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죠? 뭐 법이 이래 되어 있으니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준공검사 증명서 하는 거 나오네. 그 위에는 또 뭐죠? 사용 승인서라 나오고 밑에는 뭐죠? 준공검사 증명서라 나오네. 그죠? 3번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준공인가증이 나와 있네. 그죠? 예. 결국은 뭐 준공이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탁탁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죠? 예.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뭐 이런 거는 뭐, 도시개발법으로 우리가 환지 처분 받는다. 그죠? 즉 말해서 내 집이 있었는데 내 집을 철거되고 다시 받잖아. 그죠? 그 받을 때 그 언제로 하느냐? 그거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준공검사 증명서. 예, 내주는 날이다. 재개발부도 마찬가지죠. 그죠?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이런 말입니다. 환지 아시죠? 그죠? 환지 뭐 땅을 바꿔주는 바꾸는 걸 말하잖아. 그죠? 바꿔주는 거. 4번에 보시면은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이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토지 취득이다.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 땅에다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에 뭐 정비 사업을 한다. 그죠? 주택조합을 건설하는데 이 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인근의 땅을 이만큼 좀 사들른다 이겁니다. 이거. 요 땅 사들랐다.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세금 언제부터 60일 내에 내느냐 이거죠. 요거 취득한 날이 언제냐 이겁니다. 요 땅 취득. 요거는 주택조합원들의 땅이지만은 요거는 주택조합원 땅 아니잖아. 그죠? 비조합원 땅. 요런 물건을 취득했을 때 요 취득을 언제를 할 거냐 그걸 정해놓은 겁니다. 그냥 요 정해놨는데 요것도 또 법 규정이 그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은 무슨 법이죠? 주택법이잖아. 그죠? 동그라미 2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그죠? 이 법에 따라서 또 용어를 좀 달리 해놨어요. 이런 걸 좀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좀 통일해주면 좋아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을 바꿔내 우리 입장에 좀 헷갈리죠. 그죠? 이걸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사용 검사 받은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뭐 했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한다 해놨죠. 그죠? 예. 다르잖아. 그죠? 요거 시험에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한 4, 5년 전에 한 번 나왔는데, 이런 건 사실 좀 문제 내기가 좀 그런데 한 번 나왔더라고요. 한 4, 5년 전에 한 번 나왔는데, 자, 다시 보세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주택조합이요. 조합원 땅이 있는데 땅이 좀 부족해가지고 옆에 땅을 좀 사들라왔다. 그죠? 요 땅을 언제 사느냐 이겁니다. 주택법에서는 뭐라 한다? 사용검사 받은 날 해놓고, 그죠?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서 뭐라 해놨습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해놨습니다. 좀 체크해놨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뭐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 5번에 보면은 매립 간청 나오죠. 그죠? 이거구나. 공사 중고. 매립 건축 공사니까. 그 끝줄에 보시면 공사 중고 인가일 나오네. 그죠? 공사 중고 인가일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6번에 가면 이거 나와 있네요. 시효 취득. 시효 나왔습니다. 시효는 언제? 시효가 완성되는 날. 시효가 완성되는 날. 완성된 날이다. 완성되는 날이죠. 그죠? 4번에 보면은 간주취득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네. 그죠? 지목 변경과 종류 변경. 요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뭐다? 빠른 날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 보면 기타 경우가 나옵니다. 기타 등등. 재산 재분할, 이혼. 그거는 등기한 날. 골프 회원권. 그죠? 취득이다. 이거는 그거 보면 뭐 연장하는 경우가 나오네. 그죠? 새로 시작하는 날.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거고.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차량 등을 수입한다. 수입하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보세 창고에, 거기에 들어와서 물건이 수입 면장 발부일 또는 뭐 수입 신고 필정 교부일이다. 동그라미 2번.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기나 선박입니다. 그죠? 선박인 경우는 요거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죠? 아니죠. 인도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왜냐하면은 이런 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를 만약에 할부로 삽니다. 오늘 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취득했죠. 그죠? 취득하고 이게 3년 할부다 만약에 3년. 그러면은 2001년도에 샀다가
2년, 3년, 4년, 2024년 뭐 말까지다. 그죠? 예를 들어서 3년, 1, 2, 3, 3년이네. 그죠? 3년 12월 말까지. 그러면은 요 취득하고 이날 사고 났는데 3년 할부로 샀다. 그럼 잔금 지급이 이때잖아. 이게 문제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은 우리가 인도 받거나, 이때 인도 받겠죠. 그죠? 그 인도 1과 계약상 잔금 지급에서 빠른 날이니까 결국 인도 1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인도하는 날과 계약상 잔금 지급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법이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참 잔금 지급을 해놓으면 문제되잖아. 그래서 이제 취득일이 아니고 자동차를 우리가 인도받은 날, 인도받는 날, 인도 1일, 그날이 취득일이 되죠. 예, 다음에는 그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네, 그죠? 차량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기 나왔네, 그죠? 예, 선박입니다. 인도 1과 계약상 잔금 지급 중에서 빠른 날이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아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래 그 예제 문제 나와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원별로 공부를 하시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 해설도 있으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해보는 경우로 틀린 것.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뭐죠? 국수공판장. 그죠? 그럼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한번 볼까요? 1번 경매, 2번 수입, 3번 법인장부,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나왔네. 요거는 뭐다? 계약상이잖아. 그죠? 4번이 틀렸네요. 그죠? 2번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다. 그 취득시가 바른 거. 개인입니다. 단서 조항에 개인. 법인이 아니죠. 그죠? 개인이라면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 두 가지 나오네. 그죠? 법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와 개인으로부터, 개인 간의 거래와 법인과의 거래가 두 개 나와 있네요. 그죠? 법인과의 거래는 뭐죠? 법인과의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11월 20일이고 등기한 날은 언제입니까?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 11월 20일 되겠네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던 언제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이잖아.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9월 30일이고 등기일은 12월 18일이니까 9월 30일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나왔었고요. 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예. 자,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 지금까지 한 게 뭐죠? 결과적으로 취득시기 요거 봤습니다. 이제 요 부분 이제 마무리하면은 딱 끝나죠. 그죠? 신고 납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뒷부분 있잖아.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잠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신고 납부. 아까 우리, 일단은 그 납부 절차인데, 처음부터 볼게요. 119쪽에. 예. 부가징수 나오죠. 그죠? 바로 이 부분, 보세요. 예, 그거 보시면은, 원칙. 우리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죠. 특광도세다 이랍니다. 도세인데, 특광도에서 시군구에다가 징수를 위임해 놨습니다. 좀 받아도 특광도에서 우리 바쁘니까 너가 좀 받아주면 내가 수술 좀 떼줄게 이럽니다. 그래서 징수위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취득세는 무슨 세다? 특광도세다. 알겠죠? 그 신고납부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해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왜? 징수가 위임되어 있으니까. 또 시군구에서는 어디로? 은행에다가, 그죠? 수납은행에다 해놨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거 징수임이라 이러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징수임에서 시군구에서 징수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 징수해서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은 대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대행. 은행도 대행이잖아. 그죠? 납세지. 물건 소재지죠. 원칙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예. 부동산. 차량은 그 차량, 등록지. 기계장비도 등록지 될 거고, 항공기도 그 등록지, 소재지죠. 그죠? 항공기 그 세워놓는 곳, 정치장. 선박은 선박 마찬가지, 등록지. 임목, 나무, 소재지. 광업권은 광구, 탄광, 소재지고, 어업권은 어장, 소재지입니다. 그죠? 골프, 회원권, 이는 회원권입니다. 그 회원권도 그 소재지다. 그 소재지. 회원, 그 골프장을 말하겠죠. 그죠? 보관소, 소재지. 예, 같은 물건이 둘 이상 지역에 걸쳐 있다. 그죠? 이거 나눠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물건이 하나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서울시와 광명시의 일단 경계선 상의 땅을 하나 샀다. 그럼 요만큼은 서울시에 내야 되고 요만큼은 광명시에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준다. 알겠죠? 그거 보면은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을 나누어준다. 항상 기준이 시가 표준액입니다. 요 땅의 시가 표준은 뭘까요? 공시지가. 공시지가에 따라 나눠준다. 요 땅값이 만약에 1억이다. 그죠? 공시가 여기 만약에 3천만 원이고 여기 2천만 원이면은 3대 1로 나눠라 이 말이죠. 1을 가지고 3대 나누는 경우는 6천, 여기는 4천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 그리고 납세 절차. 납부는 절차다.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야.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계획에 관한 허가, 우리 이것도 투기 건설이죠.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는 지역 있잖아. 그죠? 예,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은 날이 되겠죠. 그건 취득이 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완납했답니다. 이게 결국은 잔금 지급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대금을 완납했다 이 말은. 예. 우리는 세법에서는 요 날이 항상 원칙이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 지급했습니다. 대금 완납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날로 할 거냐? 취득일 어느 날이냐? 요 날 하겠답니다. 요 날로부터 허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정해놨죠. 요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허가일로부터 60일이다 해놨잖아. 그죠? 허가일로부터 60일이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의 월말입니다. 월말로부터 5월 3일 날 돌아가셨다면 5월 말로부터 60일 이렇게.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0일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취득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취득 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은 4% 세금 내고 샀는데 이 지역이 말하자면은 이 지역이 10%짜리 됐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짜리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요거 10% 내면서 요거는 님이 냈던 걸 꼭 빼줘야 되죠. 그죠? 아시겠죠? 요거는 공제해 준다. 당연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되나 파란 글씨만 잘 보세요. 이제 강의할 때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실 때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으로 된 날부터 60일 내에 중과세율을 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 요거는 공제해줘야지 당연히.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요거 낼 때 4% 낼 때 제때 못 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가산세를 더 냈답니다. 가산세. 요 가산세를 냈다면은 요걸 공제해 줄 거야, 안 낼 거야? 자, 거기 보세요. 가산세는 뭐하고? 제외하고. 자, 요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거. 가산세 포함한다가 틀린다. 요거 잘 보세요.
4% 냈잖아, 내가. 내고, 그 다음 10% 중과세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내면서 이건 이미 내었으니까 빼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요거 낼 때 내가 그 제때 못 내가지고 가산세 20% 냈습니다. 요것도 같이 다 공개해 주는 게 아니고 요것만 공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제외하고. 당연하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면 당연한 말인데 문제 읽다 보면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가산세는 제외한다. 여기에 가산세는 포함한다. 여러 가지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아시죠? 예, 요것만 한 체크하시면 되겠고. 예, 뭐 대통령이 정하는 날 이거는 뭐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아래 비과세 감면 받았다가 추징 대상이 됐다.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그게 다시 뭐 추징 대상이 됐다. 감면 받았는데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내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빼준다. 물론 그때도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예. 다음 이번에 122조의 그 아래 내려가세요. 보통징수와 가산세는 말이 나오네. 그죠?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되는데 이날까지 세금 안 내면은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죠? 예, 가산세 부과됩니다. 근데 이 가산세는 신고 안 하면은 20%고 과소신고는 10%고 이게 부당이라 말을 씁니다. 부당은 이제 불법 말하면은 허위, 거짓, 그죠? 이런 거죠. 그죠? 탈세 목적으로 이런 부당. 이거 묶어서 우리가 부당이라 해요. 부당. 부당 무신고도 40%, 부당 과소도 40%.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25%, 한도는 얼마까지, 최대 얼마까지 75%를 한도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가산세 규정입니다. 알아보세요. 가산세 나오죠. 그죠? 무신고 가산세는 100분의 20이다. 20%입니다. 근데 부당 나오죠. 그죠? 부정한 행위 나옵니다. 100분의 40. 아래 과소신고는 10%죠. 10%인데 마찬가지 부당은 얼마? 40입니다. 부당은 40.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죠? 예, 납부불성실 가산세 나오죠. 그죠?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보시면은 하루에 얼마 나오죠? 0.025%. 그거 하나만 체크해 놓으세요. 하루에 0.025%다. 예. 알겠죠? 예. 그 뭐 복잡하게 해놨는데 우리는 실무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기억하실 거는 하루에 0.025%다. 한도는 얼마까지? 123쪽에 보세요. 아래 보면은 한도가 얼마? 75%다. 그죠? 예, 그 말 나왔고. 다음에 124쪽을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중가산세만 나옵니다. 그죠? 중가산세. 그 가산세는 가산세, 무거울 중자 썼죠. 많이 부과한다. 언제냐 보세요. 취득을 했는데 취득 후에 취득을 했으면 당연히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물론 등기도 안 했겠죠. 그죠?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팔았다. 이걸 우리 흔히 뭐라 합니까? 미등기 전매를 하죠. 사고 나서 미등기 전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미등기 전매. 사고 나서 신고 납부 세금 안 내고 대파는 거 있죠. 이래야 돈 됩니다. 그죠? 실제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80%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중가산세라 이랍니다. 80%. 엄청나죠, 그죠? 요즘 뭐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요즘 보면 뭐 집 세 채가 있으면 70%고 두 채가 있으면 뭐 얼마 60%고 뭐 엄청나죠, 그죠? 미등기는 그전에 이제 사실 미등기 양도 이런 게 이제 70% 이게 이제 최고 높았는데 요즘 뭐 보면은 뭐 미등기 70% 아니고 조정지가 3주택까지 팔면은 70%, 2주택은 뭐 60%, 그럼 세금 그건 70% 아닙니다. 그게 또 붙은 게 77%입니다. 내는 게. 80%가 아니고 88%입니다. 10%도 언제 붙어야 되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 있죠, 그죠?
뭐 50%라면 55% 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실무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죠? 매매는 4% 이랬습니다. 4% 이랬는데 실제 내는 거는 4%에 4.6이 내야 돼요. 뭐 땅 사고 이러면 왜 여기 붙느냐? 요걸 뭐라 부가세를 하는 겁니다. 부가세.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가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무에 가면 바로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뭐 1% 3억 이하 있잖아, 그죠? 뭐 6억에 1%인데 이게 실제 1%, 1.1%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농특세가 면제되니까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실무에 가면은 이걸 아셔야 되죠. 이거 실무와 이론은 구분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 그죠? 하시면서 중개사 이제 자격증을 이제 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4.6%이다. 이걸 아세요. 실제는 뭐 땅을 사거나 상가를 사면은 4.6을 내야 돼. 이건 왜냐하면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지방교육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 이게 포함돼 가지고 4.6이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요래 나와요. 알겠죠? 요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 후에 신고 납부 등기 안 하고 팔아다 보면 80%잖아. 이게 중가산세입니다. 80%.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는데 신고 납부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팔았습니다. 그럼 80% 붙죠. 중과세. 이 중과세는 얼마일까요? 어디에 80% 붙을까요? 어디에? 여기에 5천에 80% 4천만 원. 여기에 붙는 거는 양도세잖아.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무슨 취득세잖아. 그죠? 그럼 1억에 80%? 너무 많잖아, 세금이. 8천만 하면. 그죠? 그래서 요건 아니고 요겁니다. 우리가 낼 세금이잖아. 그죠? 표준세를 잡을게요. 4%잖아. 그죠? 이 400만 원에 80%. 여기에 80%입니다. 그 얼마? 32만 원. 아니죠. 320만 원이지. 이게 80%다. 요 4%에 80% 이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400만 원인데 이런 경우에 내는 걸 얼마? 720만 원 내라 이겁니다. 이거는 덩치는 컸지만은 그죠? 그렇게 실제 가서는 요 4%에 80%니까 결국은 3.2%잖아. 그죠? 안 크죠? 근데 양도세는 아니잖아. 그죠? 이때 1억짜리 요래 팔을 때 만약에 미등기 양도돼 버리잖아. 그죠? 여기 몇 프로? 70%입니다. 3,500만 원 이거 내야 되죠. 세금. 이거만 내는 게 아니고 70 얼마 낸다? 실제 내는 거 얼마? 77% 냅니다. 3,850만 원 내야 돼요. 세금을 갖다. 5천만 원 남았다가 3,850원 세금 내고 그 중개수수료 빼고 남는 거 없죠. 그 중간에 이거 사고 팔기 위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전심 사 먹고 교통비 들고 하면 잘못하면 이거 많이 났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경우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뭐라 부른다? 중가산세라 이랍니다. 중가산세 몇 프로? 80%다. 그죠? 예. 그 이제 우리가 중가산세 하는 걸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건 이해했는데 여기에서 그거 보시면 박스를 잠깐 한번 보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금 124쪽입니다. 예. 124쪽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에서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은 과세 물건인데 뭐 골프 회원권 등등이다. 그죠? 이건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예. 회원권은 제외한다 됐죠. 그죠? 그럼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은 이런 경우는 사고 나서 신고납부하지 않고 팔았다. 80% 중과산세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예. 제외니까 부정의 부정이가 긍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원권은 적용합니다. 80% 적용한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지목 변경, 그러니까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요 과세모 나오죠. 그죠? 즉 말해서 요거 지목을 변경했거나 그 종류를 변경했거나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있죠. 요거는 제외해 줄게.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고 팔면은 80% 중과산세가 부과되는데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을 했거나 종류 변경이나 과점 주주는 중과산세 적용해서 뭐 된다? 제외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5번에 보시면은 법인이 있죠, 그죠? 법인은 장부에 기장을 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5년간, 그죠? 장부도 뭐 5년짜리 있고 나눠집니다. 전표는 5년이고 뭐 일반 장부도 몇 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보존을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가 10% 붙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인 경우는 작성과 보존을 안 했을 때는 가산세 몇 프로? 10% 붙는구나. 이거 하나 아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그 125쪽을 보시면은 면세점 나오죠, 그죠? 면세점. 예, 요거는 우리가 50만 원 이하, 돈 50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 안 냅니다. 그 물건 값이 50만 원 이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세금 안 낸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땅이 있는데 50만 원 이하 그랬잖아. 요거 50만 원치 면세점. 그 다음 날 또 50만 원 샀다. 면세점. 또 50만 원 면세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1년 내에 요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샀다면 요거는 몽땅 산 걸로 보고 요거는 200만 원으로 견적 요거는 면세점 적용 안 한다 이겁니다.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세요. 1년 내에 그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그거는 몽땅 산 걸로 본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연부 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연부 취득인 경우는 보면 연부를 취득했다 그죠? 여기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전부 이거 면세점이냐? 이건 아니고 연부금일 때는 뭐다? 연부금 총액, 총 연부금 얼마? 250만 원이니까 이건 세금 내라 이 말이잖아. 50만 원이면 세금 안 내는데 아시겠죠? 이게 50만 원이면 세금 안 내는데 연부금이 연부 취득인 경우는 요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예.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